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1권 패왕과 패공의 격돌, 제2장 초안전쟁의 불씨, 장량의 전략과 유방의 결단. 유방의 와신 상담. 유방은 장량과 함께 패상으로 돌아오자 곧 중신회의를 열고 항우에게 서름당한 일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중신들은 그 말을 듣고 한결같이 분개를 하는 중에 조참이 이를 갈며 소리 높여 말한다. 주공께서는 마땅히 관중왕이 되셔야 할 것인데 파촉으로 쫓겨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옵니다. 그것은 귀양살이를 가는 것이지 그게 어디 농공행상입니까? 이것은 필연코 범증이란 자가 뒤에 숨어서 그런 책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파촉으로 쫓겨갈 것이 아니라 항우와의 일전으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대장 왕릉도 조참의 의견에 찬동하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파촉으로 쫓겨가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싸우다가 몰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싸움으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러자 번쾌도 덩달아 소장은 두 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 싸움을 하게 되면 소장을 선봉장으로 삼아주소서. 그러면 소장은 항우의 군사를 남기지 않고 괴멸시켜버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유방은 그들의 말을 들을수록 새삼스럽게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초회왕께서 함양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관중왕이 되어 함양에 도읍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소. 그런데 항우는 왕명을 무시하고 초패왕을 자처하면서 나를 파촉으로 쫓아보내려고 하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파촉은 사람의 왕래조차 어려운 첩첩산중이니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오. 유방은 감정이 격해져서 그 역시 모든 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소하가 침착하게 입을 열어 말한다. 주공께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옵고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파촉이 제 아무리 첩첩산중이라도 항우와 싸워서 참패하느니보다는 파촉으로 가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고 신은 생각되옵니다. 그 옛날 탕왕과 무왕은 만인지상이 되기 위해 일시는 패자에게 굴복을 감수하였던 고사도 있사오니 주공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본받도록 하시옵소서. 파촉이 비록 불모의 벽지라고는 하오나 그 대신 외적의 침략을 받지 않는 이로움은 있사옵니다. 우리가 그런 안전지대에 가서 현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규합하여 군사훈련을 강력히 시행하면 천하를 도모하는 대사업도 능히 성취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다른 소하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장량에게 묻는다. 장량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즉석에서 대답한다. 저는 소하 대인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말한다. 파촉이라는 곳은 진나라 시절에 죄인을 정배 보내던 곳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소하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촉은 산이 많고 길이 험하여 외침을 받을 염려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실력만 잘 길러놓으면 항우의 100만 대군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니 어찌 나쁜 곳이라고만 말할 수 있으오리까. 바라옵건대 패공께서는 낙심 마시고 하루속히 파촉으로 들어가시어 권토중래의 대사업을 도모하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패공께서 파촉으로 떠나실 날짜를 지연시키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옵니다. 불상사라뇨?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범증은 자나깨나 패공을 해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만약 패공께서 파촉으로 속히 부임해 가지 않으시면 저들은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싸울 채비를 하고 있는 줄로 오해하고 병력을 움직여 우리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러면서도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는지 대답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의기 노인이 유방에게 말한다. 주공께서 파촉으로 가시면 3가지의 이로움이 있사옵고 패상에 그냥 눌러 계시면 3가지의 해로움이 있사옵니다. 유방이 반문한다. 3가지의 이로움과 3가지의 해로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여노인이 대답한다. 파촉은 워낙 내왕이 험난한 곳인 관계로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벌여도 항우가 알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첫째 이로운 점이옵고 지세가 험한 곳에서 군마를 조련하면 전투력이 유난히 강해질 것이니 그것은 두 번째의 이로운 점이 되겠고 후일에 우리가 다시 관중으로 쳐나올 경우에는 군사들은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서 사기가 100배로 왕성해질 것이니 이것은 세 번째의 이로운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로운 점이 많사온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파촉으로 가시기를 주저하시옵니까? 유방은 여익이 노인이 미처 몰랐던 일을 깨우쳐주는 바람에 크게 기뻐했다. 장량과 소아도 여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에 마지 않는다. 유방이 여 노인에게 다시 묻는다. 광야군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럴듯하구려. 그렇다면 폐상에 그냥 눌러있으면 세 가지의 해로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의 해로움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 노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이곳 폐상은 한 위등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람의 왕래도 빈번한 관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항우를 비롯한 외국의 속속들이 새어나갈 요소가 부단히 많사오니 그 점이 첫 번째의 해로운 점입니다. 유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과연 그렇구려. 그러면 둘째, 셋째의 해로움은 무엇이오? 둘째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항우를 치려고 할 경우에 범증이 우리의 실력을 미리 알고 있다가 우리의 허점을 선수로 치고 나올 것이니 그것이 해로움의 둘째이옵니다. 과연 옳은 말씀이오. 셋째는 사람의 마음이란 간사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백성들은 정작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보다도 세력이 강한 항우에게 가담하려고 할 것이니 그것이 세 번째의 해로움이옵니다. 이렇게 이곳 관중에서의 삶은 이해관계가 복잡 다다나오니 주공께서는 일시적인 불만을 참으시고 파촉으로 들어가셔서 천하를 새로 도모하도록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와신 상담의 각오를 다지신다면 머지않아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광야군의 말씀을 듣고 나는 크게 깨달았소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가 파촉으로 들어가 서륙의 대업을 만들어 가기로 하십시다. 그러자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유방에게 아랜다. 저만은 이곳에서 작별을 고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선생께서 나를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이 돌아가시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어려운 지경을 헤쳐나가라는 말씀입니까? 장량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제가 없더라도 패공의 휘하에는 소아대인을 비롯하여 광야군, 번쾌 장군 등등 현사들이 기라성같이 많이 계시므로 인재의 부족은 조금도 느끼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그러자 소하, 여익이, 번쾌 등이 장량의 손을 움켜잡으며 간청한다. 저희들은 오로지 선생만을 믿고 대업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선생이 떠나시면 저희들은 어떡하라는 말씀이옵니까? 유방도 장량의 손을 움켜잡고 눈물로 만류하는 바람에 장량은 어쩔 수 없이 파촉으로 함께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첩첩산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파촉으로 떠나려니 유방의 심정은 처량하기가 그지없었다. 가도 태산뿐인 파촉 만리로 가는 것은 귀양살이를 떠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니 갈 수도 없는 길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떠나려고 하는데 호련 항우로부터 난데없는 호출장이 날아왔다.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즉시 출두하라. 그렇다면 도대체 항우는 무슨 까닭에 유방을 긴급히 호출한 것일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항우를 부추겨 유방을 파촉으로 쫓아보내도록 책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범증이었다. 말하자면 범증은 유방을 파촉으로 쫓아보내는 일에 보기 좋게 성공한 셈이었다. 그러나 범증은 이 일에 성공을 하고 나서 금목수와토 오행으로 점을 쳐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차! 유방을 파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구나. 범증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크게 당황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러하였다. 유방이라는 인물은 오행으로 따지면 화덕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유방은 자기 군대의 깃발도 붉은 빛깔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유방이 부임해 가게 될 파촉은 서쪽으로서 서방은 금에 해당한다. 오행에는 금이 불을 만나면 대성한다는 점괘가 있다.
그 점괘대로 판단한다면 유방은 파촉으로 가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였다. 내가 일생일대의 과오를 범할 뻔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유방을 파촉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겠구나. 범증은 마음을 그렇게 먹고 부랴부랴 항우에게 달려왔다. 그러나 자기가 꾸며놓은 일을 자기 입으로 번복하기에는 위신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범증은 항우에게 이렇게 꾸며대었다. 유방은 파촉으로 가라는 왕명을 받들었을 때 귀양살이를 가는 줄로 알았는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면 파촉으로 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대왕께서는 유방을 직접 부르셔서 확답을 듣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직접 물어보아서 만약 파촉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만약 자기 입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대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므로 마땅히 차명에 처해버리심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유방을 살려두었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범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방을 죽여 없애고 싶었던 것이다. 승상의 말씀을 들으니 과연 그렇기도 하구려.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살려둘 수는 없는 일이지. 그러면 곧 유방을 호출하도록 하오. 이리하여 유방을 긴급 호출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사유를 알 턱 없는 유방은 생각지도 않았던 호출장을 받자 적잖이 불안하였다. 유방은 장량을 불러 호출장을 내보이며 물었다. 항우가 느닷없이 이런 호출장을 보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이까? 장량은 호출장을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한다. 무슨 용무로 오시라는 것인지 이 호출장만 보아서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호출장을 받고 가시지 않게 되면 명령 불복종이 될 터이니 가시기는 가셔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호출장을 보내게 되었는지 선생으로서도 짐작이 아니 되신다는 말씀이요? 장량은 눈을 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입을 열어 대답한다. 추측컨대 이번 일도 범증이 한 것 아닌가 싶사옵니다. 범증이 무슨 일로 이런 장난을 친다는 말씀이요?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범증은 지략도 비상하지만 선견지명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우의 장래를 위해서는 패공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사온데 이번에도 무슨 구실을 잡아서든지 패공을 해치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닌가 짐작되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불안하였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다면 내가 가서는 안 될 것이 아니오. 가시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 명령 불복종의 죄가 성립되오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시기는 가셔야 하옵니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말씀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합니다. 패공께서 항우를 만나시면 항우는 패공을 처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패공께서는 어떤 질문을 받으시든 간에 모든 것은 대왕 전하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시옵소서. 그러면 항우는 우직하고도 단순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모면하실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고맙소이다. 그러면 선생의 말씀대로 항우를 만나러 가기로 하겠소이다. 유방은 용기를 내어 항우를 만나려고 침주로 향하였다. 항우는 유방을 만나자 대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퍼부었다. 내가 패공을 한왕으로 봉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지났건만 공은 어찌하여 아직도 임지에 부임하지 않고 있소? 공은 파촉으로 떠나기가 싫어서 패상에 그냥 눌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 유방은 장량으로부터 미리 주의를 받은 일이 있기에 항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황공 9개도 신은 한왕에 임명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사옵는데 파촉으로 가는 것을 어찌 마다하겠나이까? 신은 오직 대왕의 명령에 복종이 있을 뿐이옵니다. 항우는 그 대답을 듣고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면서도 어딘가 석연치 않은 바가 있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임지로 속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패상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말이오. 유방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많은 식구가 먼 길을 한꺼번에 떠나자니 준비관계로 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불언간 떠나게 될 것이옵니다. 유방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이번에는 머리를 깊이 숙여 보이며 다시 말한다. 이 기회에 신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대왕전에 한 말씀만 여쭙고 싶사옵니다.
무슨 얘긴지 어서 말해보오. 그러면 한 말씀만 여쭙겠사옵니다. 신은 마치 대왕께서 애용하시는 말과 같은 몸이어서 대왕께서 채찍질을 하시면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갈 것이 없고, 만약 대왕께서 고삐를 당기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음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옵니다. 그 점만은 신을 의심치 말아주시옵소서. 유방은 물론 언제까지나 항우의 그늘에서 종신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함께 따르는 아첨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극히 흡족스러워하며 소리를 내어 크게 웃는다. 하하, 패공이 자기 자신을 나의 말에 비유한 것은 명담 중의 명담이오. 그러면 속히 돌아가 파촉으로 빨리 부임해 가도록 하오. 이리하여 유방은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고 패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범증은 유방이 이번에도 무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다시 한탄에 마지 않았다. 아, 항우는 이번에도 유방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 주었으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항우가 워낙 우직하여 유방의 술책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서 유방을 죽여버리기로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장차 유방에게 천하를 빼앗겨서 언젠가는 나 역시 항우와 함께 유방의 손에 죽게 될 것이 아닌가. 범증은 유방이 제왕의 기상을 타고난 인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항우와 자기가 그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방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범증으로서는 그야말로 내가 죽느냐 하는 결사적 투쟁이었던 것이다. 진평의 계략. 유방은 패상으로 돌아오자 항우와 만났던 이야기를 장량에게 소상히 말해주었다. 장량은 유방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한다. 패공께서 항우의 말이 되어드리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잘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범증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패공을 반드시 해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증은 워낙 집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 패공께서는 하루속히 파촉으로 떠나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유방은 벼랑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며 말한다. 떠나기는 떠나야 하겠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버리고 나 혼자서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항우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단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유방의 부모는 그의 고향인 폐연에 있었던 것이다. 장량은 대답하기가 곤란하였다. 아무리 급해도 부모님을 버리고 떠나자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을 모셔오기까지 한 달가량 말미를 달라고 항우에게 표문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부모님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는 부모님께서 어떤 박해를 당하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겠소이다. 유방은 그날로 항우에게 부모님을 모셔오게 한 달가량 부임을 연기해 달라는 표문을 올렸다. 유방의 표문을 받아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한 사람은 범증이었다. 옳다 됐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방을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야겠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범증은 그렇게 생각하고 항우에게 품한다. 대왕 전하. 유방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파촉으로 떠나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엉뚱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유방이 고향에 다녀오기를 일단 허락해 주시고 그의 부모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다가 볼모로 잡아두고 있으면 유방은 우리를 배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유방에게 한 달간의 말미를 허락해 주는 동시에 폐연으로 사람을 보내 유방의 늙은 부모를 강제로 연행해 왔다. 유방은 그런 줄도 모르고 부모를 모셔가려고 고향에 와보니 부모는 온데간데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사방으로 알아보니 수일 전에 항우의 군사들이 습격해 와서 자신의 늙은 부모를 강제로 납치해갔다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크게 걱정하며 패상으로 부랴부랴 돌아와 장량과 상의하였다. 장량조차도 이번만은 크게 당황하며 말한다. 사태가 매우 위급해 보이오니 큰일을 당하기 전에 파촉으로 속히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나만 살려고 늙은신 부모님을 사지에 버려두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이다. 자식된 도리로서는 당연한 말이었다. 장량은 매우 난처하였다. 유방이 부모를 데리러 가면 범증은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유방을 죽여 없애려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심사숙고해 보다가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 항백은 패공의 매제이옵고 진평은 진작부터 우리와 뜻이 통하는 사람이니 제가 그들을 비밀리에 찾아가 대책을 상의해 보고 오겠습니다. 장량은 항백과 진평을 비밀리에 찾아가 그쪽 사정을 물어보았다. 항백이 대답한다. 범증은 패공을 유인에다가 죽이려고 나의 장인 장모를 볼모로 잡아다 두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패공이 부모님을 모시러 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있을 것이니 패공께서는 빨리 파촉으로 떠나가시도록 하소서. 그러나 장량은 여전히 난색을 표했다. 패공의 부모님을 모시고 떠나기는 이미 틀렸다는 말씀이구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만 떠나가기도 어렵게 되었소.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기만 하면 범증은 항우를 부추겨서 100만 대군으로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은 오로지 범증 때문이요. 장량은 이렇게 말하면서 진평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진평 장군, 범증이 없어야만 우리가 무사히 떠날 수가 있겠는데 범증을 며칠만이라도 지방으로 출장을 보낼 수는 없겠소이까? 하고 물었다. 진평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얼굴을 들며 말했다. 그런 계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항우 장군은 초패왕이 되시고 나서도 아직 팽성에 계신 의제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증을 팽성으로 보내어 보고를 올리도록 만들면 될 것입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거 참 좋은 명안이요. 그러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 범증을 꼭 팽성으로 보내주도록 해주시오. 범증이 팽성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알려주면 우리는 그날로 파촉으로 떠나가겠소이다. 만약 이번 일이 성공하면 패공께서는 장군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범증을 팽성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은 장량과 작별하고 곧 항우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품했다. 대왕 전하, 요즘 한간에는 매우 해괴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해괴한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말인가? 진평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백성들 간에는 하늘에 해가 하나밖에 없듯이 나라에도 임금님이 둘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초나라에는 팽성에 초회왕이 있고 침주에는 초패왕이 있으니 도대체 어느 임금님이 진짜이고 어느 임금님이 가짜이냐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떠돌고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대왕께서는 그 점을 깊이 고려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친다. 모르는 소리 작작들 하라고 이르시오. 나는 초패왕이 되면서 회왕을 의제로 받들어 모시기로 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오? 진평이 다시 말한다. 회왕을 의제로 받들어 올린 것은 매우 현명하신 처사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의제와 패왕의 위계를 제대로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초나라에는 임금님이 두 분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소?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대왕께서 이신벌군했다는 비방을 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대왕을 한결같이 저주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말이오.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 방도가 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승상범증을 팽성으로 보내시어 의제를 깊은 산속에 숨어 지내시게 하는 일이옵니다. 그래야만 대왕의 위세와 채무가 제대로 확립되시게 되옵니다. 항우는 진평의 말을 고맙게 여기며 곧 범증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한다. 아부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의제가 있는 팽성은 내가 출생한 곳이오. 그래서 나는 장차 팽성에 대궐을 짓고 도읍을 그곳으로 옮겨갈 생각이니 경은 팽성으로 의제를 찾아가 거처를 어느 산중으로 옮겨가도록 하시오. 만약 산중으로 가기가 싫다고 하거든 침주로 모시고 돌아와도 무방하오. 항우는 천하의 권력을 잡고 보니 이제는 의제의 존재가 몹시 귀찮게 여겨졌다.
의제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신하가 임금을 쳤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차하면 없애버릴 생각에서 침주로 모셔와도 무방하다고까지 말했던 것이다. 항우의 이런 심사를 범증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항우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것만 같기에 미리 초회왕을 의제로 받들어 올리자는 제안을 범증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었던가. 범증은 팽성으로 떠나기 전에 항우에게 말한다. 그 문제는 신이 의제를 직접 만나 뵙고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이 길을 떠나기 전에 대왕전에 중요한 부탁 말씀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해보오. 신은 대왕에게 3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사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유방의 부모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사온데 신이 없는 사이에 유방은 부모를 구출해 가려고 기도할지 모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볼모를 유방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옵소서. 알겠소. 유방이 제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기로 유방의 볼모를 빼앗길 내가 아니오. 2번째 부탁은 무엇이오? 2번째는 집극랑으로 있는 한신을 대장으로 승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옵니다. 한신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인물로 보이오나 실상인즉 원수의 경륜을 품고 있는 비범한 인물이옵니다. 뭐? 한신을 대장으로 승격시키라고요? 아부께서는 그자가 어떤 점이 비범하다고 대장으로 승격시키라는 말씀이오? 대왕께서는 한신을 하찮은 인물로 보고 계시오나 알고 보면 한신은 경륜과 용병술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물이옵니다. 아무리 그렇기로 집극랑에 불과한 사람을 어떻게 대번의 대장으로 승격시키라는 말씀이오? 한신을 대장으로 발탁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차라리 한신을 죽여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오? 만약 대왕께서 한신을 등용하지 않으시면 한신은 불만을 품고 다른 나라로 달아나 버릴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커다란 우환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우는 한신이란 인물을 어디까지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한다. 알겠소이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적당히 처리하겠소. 3번째 부탁은 어떤 것이오? 3번째는 유방은 제가 없는 사이에 파촉으로 도망가려고 할지 모르오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는 패상에 그냥 잡아두도록 하시옵소서. 유방에 대한 문제는 제가 팽성에서 돌아온 후 다시 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의 부탁은 잘 알았소이다. 아부가 돌아올 때까지 유방을 패상에 잡아두도록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팽성일이나 잘 마무리해 주시오. 그리고 항우는 그날로 유방에게 당분간 파촉으로 부임하기를 보류하고 있으라는 특명을 보내었다. 범증이 팽성으로 떠나가 버리자 진평은 곧 장량에게 다음과 같은 밀서를 보냈다. 범증을 팽성으로 출장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범증은 팽성으로 떠나기에 앞서 항왕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패공을 패상에 잡아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범증의 부재 중에 파촉으로 떠나시려거든 장량 선생이 항왕을 직접 찾아오셔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떠나도록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다. 장량은 진평의 밀서를 받아보고 유방과 상의한다. 우리가 파촉으로 무사히 떠나려면 아무래도 제가 항우의 허락을 받아와야만 후환이 없을 것 같아옵니다. 선생께서 가신다고 항우가 우리의 출발을 허락해 줄 것 같소이까? 제가 직접 가면 그만한 허락은 받아올 자신이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수고스러우신 대로 선생께서 다녀와 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왕 가실 바에는 나의 부모님도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소?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지금 형편으로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항왕의 손에 억류되어 계시더라도 항백과 진평 등이 각별히 돌봐드릴 것이니 그 점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장량은 유방의 걱정을 달래주고 곧 항우를 찾아갔다. 항우는 장량을 만나자 대뜸 나무란다. 자방은 내게서 떠날 때에는 당장 고국으로 돌아갈 것처럼 말하더니 어찌하여 아직도 유방의 그늘에 그냥 머물러 있소?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저는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사오나 저더러 대왕전에 심부름을 한번 다녀와서 떠나라는 패공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에 부득이 대왕을 다시 찾아왔사옵니다. 유방의 심부름이라니?
도대체 유방이 자방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더란 말이오? 태공은 파촉으로 속히 출발하고 싶으니 대왕께서 허락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문제라면 당분간 떠나기를 보류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무슨 이유로 명령을 무시하고 허락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오? 대왕께서 출발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저도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패공이 부임할 파촉의 사정을 미리 알아본 결과 지금 파촉 지방에서는 도둑의 무리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치안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대왕의 치적에 누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패공은 하루속히 임지로 달려가 적도들을 깨끗이 소탕해 버림으로써 대왕 전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옵니다. 항우는 장량의 말을 듣고 매우 난처한 생각이 들었다. 도둑의 무리가 난동을 치고 있다면 어차피 그곳으로 부임하게 될 유방을 일찌감치 보내어 그들을 소탕해 버리게 하는 것이 상책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만약 시간을 끌다가 치안이 더욱 험악해지게 되면 백성들은 항우를 원망하게 될 게 아닌가. 그러나 항우는 유방을 패상에 잡아두겠노라고 범증과 철석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속히 떠나라는 허락을 내리기도 난처했던 것이다. 장량은 그러한 눈치를 재빠르게 알아채고 다시 말한다. 대왕 전하, 백성들은 지금 대왕의 성덕을 한결같이 찬양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러나 파촉 지방의 치안이 남마처럼 되어버리면 그곳 백성들이 대왕을 얼마나 원망할 것이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패공에게 속히 파촉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신속히 내려주시옵소서. 항우는 장량의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둑의 무리들이 벌써부터 크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면 백성들이 통치자의 무능을 매도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범증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경솔하게 파기해버리기도 난처하여 항우는 진평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다. 승상 범증이 팽성으로 떠나갈 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방을 패상에 잡아두라고 신신 부탁을 하고 떠났소. 그런데 장량의 말에 의하면 지금 파촉에서는 적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어서 그들을 소탕하겠다며 유방이 파촉을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장군의 생각을 말해보오. 진평은 이미 장량과 내통이 되어 있는지라 모든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반문한다. 승상께서 무슨 이유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유방을 패상에 잡아두라고 부탁한 것이옵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저로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사옵니다. 항우가 다시 말한다. 범증은 이상하게도 유방에게는 일종의 열등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방이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패상에 언제까지나 붙잡아두고 싶어 하더란 말이오. 진평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크게 끄덕이며 그런 문제 때문이라면 조금도 염려 마시고 유방을 파촉으로 속히 보내시어 도둑의 무리들을 소탕해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유방의 부모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사오니 무엇을 걱정하시겠사옵니까? 항우는 그제야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구려. 그러면 유방더러 파촉으로 속히 가서 적도들을 소탕하라고 할까요? 물론이옵니다. 파촉 지방의 치안 문제는 대왕 전하의 치적과도 직결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즉위를 하시고 나서 치안이 더 어지러워졌다는 소문이 돌아보십시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단단히 결심한 어조로 말한다. 알았소이다. 그러면 유방을 곧 파촉으로 떠나게 하겠소. 이리하여 장량은 항우의 쾌락을 받아가지고 패상으로 급히 돌아왔다. 그런데 집극랑 한씨는 그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듣고 혼자서 항우를 이렇게 비웃고 있었다. 우매한 항우는 장량의 교묘한 계략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구나. 항우는 유방의 부모를 볼모로 잡아두었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그것은 후일에 커다란 앙화의 씨가 될 줄은 왜 모르는 것일까? 금우령에서 장량과의 이별. 장량은 항우와 작별을 하고 패상으로 돌아와 유방에게 아랜다. 항우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으니 파촉으로 신속히 떠나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범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무슨 일을 벌이려 할지 모르옵니다. 유방은 부모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 지극히 가슴 아팠지만 지금 형편에서는 그대로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방이 군사들과 함께 패상을 떠나려고 하자 수십 명의 노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울면서 유방에게 호소한다. 저희들은 그동안 패공 덕택에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있었사온데 이제 패공께서는 저희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옵니까? 저희들을 버리고 떠나시려거든 차라리 저희들을 죽이고 떠나시옵소서. 노인들의 태도로 보아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호소임이 분명하였다. 그러기에 유방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네, 이번만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들과 작별을 고할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들 곁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노인들은 울면서 유방의 옷깃을 움켜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대왕께서 무슨 이유로 이곳을 떠나시려는지 알 길이 없으나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옵니까? 정녕 이곳을 기어코 떠나시려면 저희들을 모두 죽이고 떠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두 패공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유방은 길이 막혀 떠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소아가 숙연한 자세로 노인들에게 말한다. 지금 우리들은 초패왕에게 쫓겨서 부득이 이곳을 떠나는 길이요. 이처럼 딱한 사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들과 여러분들은 초패왕의 손에 다 함께 죽게 될 것이오. 우리가 오늘은 부득이 여러분들과 작별하고 떠나기는 하지만 패공께서는 머지않아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후일을 기약하고 오늘은 속히 떠나도록 해주시오. 그 길만이 우리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길이요. 노인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눈물을 머금고 길을 열며 제각기 작별 인사를 고한다. 그리하여 출발이 겨우 가능하게 되자 장량이 번쾌를 불러 말한다. 갈 길이 바쁘니 번쾌 장군은 군마를 신속히 전진하게 하시오. 도중에 무슨 돌발지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전후방 경계를 삼엄하게 하면서 쉬지 말고 행군을 계속해야 하겠소. 파촉으로 가는 길은 출발부터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왜 이처럼 험난한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야만 하는가. 군사들과 함께 험악한 협곡으로 말을 몰아나가는 유방의 심정은 마냥 처량하기만 하였다. 유방의 군사는 산길이 아무리 험악해도 쉬지 않고 전진을 계속하였다. 패상을 떠난 지 90리 만에 안평연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다시 40리를 더 행군하여 부풍연을 지난 뒤 동산군과 도계연을 거쳐 대산관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산관은 파촉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불과하였다. 정작 길이 험악하기는 그때부터였던 것이다. 이때부터는 태산 줄령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천야마냐한 절벽 위에 있는 오솔길 하나뿐이어서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천길 벼랑 밑으로 떨어져 죽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절벽 위에 있는 오솔길은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 길을 더해갈수록 산이 하도 높고 골짜기가 너무도 깊어서 때로는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 사이에 통나무로 가로질러 놓은 잔교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런 다리를 한번 건너가려면 군사 여럿의 추락사를 면할 길이 없었다. 본디 유방의 군사들은 평야가 넓디 넓은 산동 출신이 많았던 탓에 산길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에 희생자는 더욱 많았다. 내가 죄 없는 젊은이들을 이렇게까지나 희생을 시켜야 하는가? 유방은 사랑하는 부하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는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처량한 심정은 군사들도 마찬가지여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진나라를 정벌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새도 날아가기 어려운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처럼 험악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향에는 영영 못 돌아가게 될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제라도 되돌아 나가 항우의 초군과 싸움으로 결판내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는가? 하고 저마다 입을 모아 불평을 해댔다. 대장 번쾌도 그 말을 옳게 여겨 큰 소리로 외쳤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들은 이제부터 말머리를 돌려 초군을 쳐버리기로 합시다. 유방도 울분을 참을 길이 없었던지 칼을 뽑아들고 군사들에게 말한다. 회왕과의 약속대로라면 함양에 먼저 입성한 내가 관중왕이 되었어야 옳을 일이요. 그러나 항우는 회왕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내게서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들을 파촉으로 쫓아보내고 있는 중이요.
이대로 파촉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함양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나는 여러분의 뜻에 따라 함양으로 회군하여 항우와 사생 결판을 내기로 하겠소. 유방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울분이었다. 이렇게 군사들과 함께 말머리를 돌리려 소란스러워지자 장량은 크게 당황하며 소하, 여익이 등과 함께 유방에게 간한다. 대왕께서는 장졸들의 무분별한 불평에 현혹되시어 큰일을 그르쳐서는 아니 되옵니다. 파촉은 험난한 곳이기는 하오나 대왕께서 대사를 도모하시기에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군사를 아무리 크게 키워도 항우는 그 사실을 알 길 없으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을 길러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항우와 싸우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회굴령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유방은 분노를 사기느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음을 깨닫고 장량에게 조용히 말한다.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무 울분에 찬 명령을 내렸소. 회굴령을 철회할 것이니 파촉으로 행군을 계속하게 하오. 길은 갈수록 험악하였다. 일행이 금우령을 넘어갈 때 여익이 노인이 유방과 장량에게 말한다. 이 험한 고개를 금우령이라 하옵는데 이렇게 불리게 된 데는 깊은 유래가 있사옵니다. 장량이 반문한다. 어떤 유래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께서 알고 싶으시다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여익이 노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옛날 진나라의 해왕은 촉국을 정벌하려고 했으나 총나라에는 5명의 실력을 가진 역사가 있어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진해왕은 그들을 제거해버릴 생각에서 무쇠로 5마리의 소를 만들어 놓고 5마리의 처루들은 날마다 5말의 황금똥을 싼다. 진나라가 오늘날처럼 부유해진 것은 오로지 5마리의 처루들 덕택이다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초광은 그 소문을 믿고 진나라의 처루가 탐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처루를 훔쳐오기 위해서 길을 새로 만들고 5명의 역사들로 하여금 진나라에 잠입하여 처루를 훔쳐오게 하였다. 그러나 진해왕은 황금똥을 싸는 처루를 훔치러 들어온 5명의 역사들을 유인하여 이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이 새로 만들어 놓은 길을 이용하여 총나라로 쳐들어가 마침내 총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었다. 여익이 노인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이 곡의 이름을 금우령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때부터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오고 있는 이 잔도가 바로 그때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하고 말끝을 맺었다. 장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심각한 얼굴로 잔도를 건넌다. 장량은 금우령 고개를 무사히 넘어서자 말에서 내려 유방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저는 대왕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으니 이제는 작별을 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방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다. 장량 선생은 고국을 떠나신 이후로 일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줄곧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나시겠다니 나는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저는 대왕을 도와드리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오니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시다니요? 고국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나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대왕을 위해 꼭 해야 할 중대한 일이 3가지가 있사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일들인지 선생은 자세히 설명해 주소서.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첫째는 항우를 팽성에 도읍을 해놓게 하고 장차 대왕께서 도읍하실 함양은 그대로 비워두게 하는 일이옵고, 둘째는 천하의 제후들을 설득하여 항우를 배반하고 대왕전에 귀의하도록 만들어 놓는 일이옵고, 셋째는 대왕께서 한나라를 일으켜 초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꼭 필요한 대원수가 될 인재를 널리 구해 대왕전에 미리 보내는 일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에 크게 감동하여 장량의 손을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 선생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미처 몰랐소이다. 선생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이별이 아무리 아쉽기로 내 어찌 선생을 붙잡을 수 있소리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 큰일을 반드시 이루어 놓고 대왕께서 함양으로 들어오실 날만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대왕께서는 파촉에 도착하신 연후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시옵소서. 그리고 파촉에 아무리 오래 계셔도 3년을 넘기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빠르면 이태 안에 함양으로 회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선생의 말씀대로 되기만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 참겠소이까? 그런데 선생께서 대원수가 될 만한 인물을 천거에 보내주시더라도 나는 무슨 증거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어오리까? 그러자 장량이 대답한다. 이제부터 소화승상과 한 통의 증문을 작성하여 두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대원수가 될 만한 인재를 발견하거든 그 증표를 주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승상이 만약 그 인물을 소개하거든 대왕께서는 저를 믿으시고 그 사람과 천하의 대사를 숨김없이 상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량이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유방은 작별이 아쉬워 장량에게 다시 말한다. 마지막으로 선생에게 부탁이 하나 있으니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소이다. 무슨 분부이신지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대왕께서 바라시는 분부를 거행하겠나이다. 그러자 유방은 새삼스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선생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의 부모님은 지금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계시오. 선생께서 혹시 나의 부모님을 만나 뵈올 기회가 계시거든 나는 부모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항우의 강압에 못 이겨 부득이 쫓겨가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까이 모셔다가 효성을 다하겠다고 하더라고 말씀드려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유방의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삼가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저는 갈 길이 바쁘오니 이만 작별을 고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유방은 전별연과 전송도 없이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도 섭섭하여 여러 대장들과 함께 술이나 한 잔씩 나누고 떠나도록 하소서. 하고 말했다. 그러나 장량은 사양을 하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지 않은 소문이 널리 퍼질 것이니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화대인만 잠깐 만나보고 그대로 떠나겠으니 대왕께서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생과 술 한 잔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기가 너무도 섭섭하지만 선생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굳이 붙잡지는 아니하겠습니다. 홍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별은 후일에 반드시 커다란 기쁨을 가져올 것이니 과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이 이상 붙잡지 않을 것이니 부디 몸 편히 떠나시옵소서. 유방은 목이 메어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다. 장량은 유방에게 3번 큰절을 올리고 소화를 돌아보며 말한다. 내가 없는 동안 대인께서는 대왕에게 내 몫까지 충성을 다해 주소서. 우리 두 사람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인들 못 해내리까? 후일 내가 천거한 사람이 증표를 가지고 오거든 대왕께 품하여 그 사람을 꼭 대원수로 기용해 주소서.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제가 선생의 몫까지 충성을 다할 것이오니 선생은 안심하고 떠나소서. 우리가 오늘 작별하기로 어디 영원한 작별이겠나이까? 두 사람은 굳은 언약을 나누고 드디어 작별하였다. 그리하여 장량은 누구의 전송도 받지 않은 채 다만 종자 2명만 데리고 조금 전에 그토록 힘겹게 넘어온 그무령 고개를 다시 넘어갔다. 이제부터 초한지. 유방은 장량과 작별을 한 뒤 다시 갈 길을 재촉하였다. 포중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행이 오리쯤 갔을 때 후미에서 벼란간 난데없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뒤편에서 무슨 일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느냐? 유방은 측근에게 물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유방에게 말한다. 대왕 전하, 조금 전에 우리가 건너온 그무령 고개에 굉장한 산불이 일어났사옵니다. 그무령 고개에 산불이 났다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대왕 전하, 조금 전에 장량이란 자가 도망을 가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지 못하도록 모든 잔도를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뭐야? 장량이 도망을 가면서 추격을 못하게 모든 잔도에 불을 놓았다고? 그제서야 뒤를 돌아다 보니 그무령 고개 일대에는 불길이 맹렬하게 솟아오르고 있지 않은가.
장량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이유로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린 것일까? 유방이 그 이유를 몰라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군사들은 저마다 아우성을 치면서 말한다. 장량이란 자가 모든 잔도를 불태워버렸으니 우리는 장차 어느 길로 고향에 돌아간단 말인가? 누가 아니래. 고향에 돌아갈 길이 끊겨버렸으니 우리는 영영 고향에 못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장량이란 자가 이처럼 배은망덕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자를 우리 손으로 죽여버릴 걸 그랬어. 장량에 대한 군사들의 원성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잔도가 불타 없어지면 병사들이 심심유곡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이었다. 유방도 그 점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장량 선생이 그럴 수가? 장량 선생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단 말인가? 유방이 소리내어 원망스럽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소아가 급히 달려와 이렇게 아랜다. 대왕 전하, 산불이 일어나 다리가 다 타버렸다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장량 선생은 조금 아까 저와 작별을 하고 떠나실 때 우리의 이로움을 위해 잔도를 모조리 불태우고 가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다리를 이용해 다시 함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어째서 장량 선생이 그 다리를 모조리 끊어버렸단 말이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듣고도 장량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리를 끊어버리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뭐가 있다는 말이오? 소아가 다시 아랜다. 장량 선생은 다리를 끊어버리는 데서 오는 4가지의 이로운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항우는 우리에게 회군의 의사가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첫째이옵고, 둘째, 항우는 장안과 사마흔, 동해 등을 삼진왕으로 임명하여 우리가 함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항우가 경계하지 않으면 삼진왕들의 경계 태세도 절로 소홀해질 것이니 이것이 이로운 점의 둘째이옵고, 셋째, 우리 군사들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에 도망가기를 단념하고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대왕께 충성을 다할 것이니 그것이 이로운 점의 셋째이옵고, 넷째, 항우의 제후들은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저희들끼리 세력 다툼이 일어날 것이니 이것은 이로운 점의 넷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량 선생은 이같이 이로운 점이 많은 것을 내다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잔도를 계획적으로 불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며 감탄한다. 장량 선생이 그처럼 깊은 생각을 하신 줄도 모르고 나는 일시나마 선생을 의심했으니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행군을 계속합시다. 이렇게 일행이 포중에 도착하자 유방은 길이를 택하여 즉위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한왕에 취임하였다. 그리하여 소아를 제상으로 삼고 조참, 번쾌, 주발, 관영 등을 원로 공신에 봉하는 동시에 모든 장병들에게 논공 행상을 후하게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군, 관, 민에게 다음과 같은 훈시를 내렸다. 민, 관, 군은 비록 하는 일과 신분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점에서는 추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군과 관의 기본 사명은 백성들을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으므로 금후에는 모든 시책을 백성 위주로 펴나가도록 하리라. 이와 같은 훈시가 널리 알려지자 백성들은 한왕을 친부모처럼 높이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백성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주워가는 일이 없게 되었고 밤에도 대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격양가를 높이 부르는 태평성대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장량은 유방에게 작별을 고한 뒤에 파촉으로 통하는 잔도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며 고국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봉주를 지나 보계산을 넘어가고 있노라니까 벼란간 먼 앞에서 말을 탄 일단의 군사들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장량과 마주치자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묻는다. 혹시 선생은 장량 선생이 아니시옵니까? 그렇소만 당신네들은 누구시오? 그러자 군사들은 새삼스레 머리를 수구려 보이며 말한다. 저희들은 항백장군의 명을 받고 선생을 도와드리기 위해 오는 중입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나를 도와주러 오다뇨? 나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왔다는 말이오?
항백 장군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촉으로 가는 길은 워낙 험하여 패공과 장량 선생이 고생이 막심하실 것이니 저희더러 길을 인도해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항백의 우정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항백 장군의 우정이 고맙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패공께서는 이미 파촉으로 들어가셨고 나는 사정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라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수고스럽게도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나도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 항백 장군을 한번 만나 뵙기로 하겠소. 장량은 발길을 돌려 항백을 먼저 만나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여정을 바꿔버렸다. 그리하여 그 길로 항백을 찾아가니 항백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선생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생께서는 파촉으로 가시지 않고 어인일로 혼자 떨어지셨습니까? 장량은 그동안의 경과를 솔직히 말해주고 고국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그곳 사정을 살펴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하고 말을 하니 벼랑간 항백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면서 장량 선생이 떠나신 뒤에 이곳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장량이 크게 놀라며 엄청난 비극이라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씀하시오? 하고 되받아 물어보았다. 항백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는 듯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선생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너무도 비통해 하실 것 같아 저는 그 얘기를 입에 담기조차 두렵습니다. 장량은 그럴수록 초조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십니까?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으니 무슨 비극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주시오. 장량이 재우쳐 묻자 항백은 마지못해 사실대로 대답한다. 너무 놀라지 마시옵소서. 바로 어제 한왕께서 항왕의 손에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왕께서 항우의 손에 살해되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한나라 도읍에 계신 한왕께서 어떻게 항우의 손에 살해되셨다는 말씀이요? 그러자 항백은 한왕이 살해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항우는 장량이 자기를 버리고 유방과 함께 파촉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곧 한왕을 호출하였다. 그리하여 한왕이 달려오기가 무섭게 다짜고짜로 유방과 짜고 나를 배반하려고 장량을 파촉으로 보내버렸으니 너는 나의 원수로다. 하고 호통을 치며 한왕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왕께서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셈이구려. 장량은 목을 놓아 통곡하다가 항백에게 다시 묻는다. 그러면 대왕의 시신은 어찌 되었소? 한왕의 시신은 본국에서 국장을 지내게 하려고 제가 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나는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야 하겠소이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나라의 재상까지 지낸 내가 대왕을 위하여 순절은 못하나마 어찌 한가롭게 귀국을 지체할 수 있으리오. 나는 이 길로 고국에 돌아가겠으나 한 달 안으로 장군을 다시 찾아오기로 할 테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량은 항백과 작별을 하고 나자 고국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고국에 돌아와 보니 한나라의 조정은 온통 비통에 잠겨 있었다. 장량은 대왕의 영전에 엎드려 흐느껴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한다. 대왕께서 신이 불민한 탓으로 폭군 항우의 손에 시해되셨으니 항우는 이제 신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신은 대왕의 혼령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천지신명의 맹세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장량의 맹세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동석하였던 만조백관들도 모두 함께 목을 놓아 울었다. 지금까지는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한왕 시해 사건이 난 지금에 와서는 항우는 장량의 철천지안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